안녕하세요. 미분방정식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함수 yt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yt에다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를 곱하고 이것을 이제 타임 t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이런 양을 이제 함수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분방 정식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컨스턴트 계수로 이렇게 a0, a1, a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ft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함수가 쓰여져 있는 이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y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살펴봐야지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미 써놨네요, 제가. 자, y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프라임 t에다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 승을 곱하고 이제 적분한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분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승에다가 yt 해서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있고 부분적분이니까 이제 미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으로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승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p가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부분적분을 쭉 하고 나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또다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ly가 되는데 이 ly를 우리가 캐피탈 Y라고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부분적분을 통해서 직접 적분이 된 양은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집어넣으면 무한대일 때는 사라지고 우리가 p는 항상 0보다 크다 이 가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사라지고 남는 것이 마이너스 y t가 0일 때 y0 더하기 p 곱하기 ly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캐피탈 Y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p 곱하기 캐피탈 Y 빼기 y하고 이제 t가 0일 때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y0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이 이 y 타임 드리버티브 한 번 미분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py 빼기 y0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y 더블 프라임을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y 프라임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과 같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얻었던 이 관계식을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p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t가 0일 때 값이니까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l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얻었으니까 이것을 py 빼기 y0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p제곱 y 빼기 py0 빼기 y0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 미분한 것, 한 번 미분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얻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리니어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a0에다가 두 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 여기 써놨으니까 옮겨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1에 한 번 미분한 것의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py 빼기 y0 그리고 이제 a2에 마지막은 그냥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 y죠. 자,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을 자, y로 한번 묶어서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은 a0 p제곱 더하기 a1 p 더하기 a2에 y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0 p y0 마이너스 a0 y0 프라임 마이너스 a1 y0 좀 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을 텐데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른쪽이 이제 이 f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f의 p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y에 대해서 써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a0 p제곱 더하기 a1p 더하기 이제 a2에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p에다가 이쪽에 나와 있었던 a0 py0 더하기 a0 y 프라임 0 더하기 a1 y0. 자, 이런 식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y라고 하는 것 자체가 p의 함수였었는데 오른쪽도 다 p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p에 대해서 보면은 제곱, 뭐 일승 이런 식의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p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그 테이블로부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바로 이 yt를 그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기에 앞서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공식 하나를 더 얻어놓고 가도록 하죠. 자, 앞서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승이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배단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바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한 것을 적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이게 이제 p 더하기 a분의 1이다. 물론 이 p 더하기 a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붙었었죠. 자, 이런 공식을 얻었었는데요. 이 공식을 우리가 양쪽에서 지금 이 좌우라고 생각을 하고 a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미분은 이제 적분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에 a 마이너스 at 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t가 하나 빠져나올 텐데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t만 하나 나오고 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 이제 t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a 더하기 p의 t승 dt 이렇게 되겠고, 반면에 오른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p 더하기 a분의 1을 a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p 더하기 a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여러 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k번 미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k번 미분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한 번 미분할 때마다 t가 하나씩 나오니까 k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t의 k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쓰고 오른쪽에 와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계속 이제 이게 하나씩 오더가 올라가 가지고 k번 미분을 하면은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1이지만은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k 팩토리얼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는 수식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t의 k승에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라플라스 변환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p 더하기 a의 k 플러스 1승분의 k 팩토리얼로 주어진다. 자,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리얼 파트가 또 0보다 크다 하는 조건은 여전히 있어야지 되겠죠. p 더하기 a의 리얼 파트는 0보다 크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공식 하나를 더 얻어보았습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앞서의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배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 전체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y 더블 프라임의 라플라스 변환이 p제곱 y 빼기 공식을 일단 한번 써보죠. py0 빼기 y0 프라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니셜 컨디션으로 y0가 0이고 y0 프라임이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쓰여지겠고요. y 프라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py 빼기 y0였으니까 이 경우는 그냥 p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걸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이 p제곱 y 빼기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배의 py 이제 y 프라임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배의 y를 라플라스 변환한 게 이제 캐피탈 Y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와가지고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승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p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이제 되죠. 자, 해서 왼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p 더하기 2의 제곱에 y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y는 다식을 정리해 보면은 p 더하기 2 이제 4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제곱분의 4에다가 더하기 p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캐피탈 Y를 인버스 라플러스 트랜스폼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취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인티그랄 테이블을 보던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얻었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 앞 페이지에서 얻었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tk승의 exponential에 마이너스 at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한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었냐라면은 p 더하기 a의 k승 분의 k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쓴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갖다 쓰게 되면은 p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여기서 k가 여기 k 플러스 1승입니다. 예, k가 이제 1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4는 그냥 나오고 4t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t 그렇게 되고 p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은 k가 2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럼 2 팩토리얼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1 t제곱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t승 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d라는 오퍼레이터를 써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달리 말해서 d 더하기 2의 제곱이 y에 걸린 이것이 이제 exponential의 마이너스 2t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솔루션을 homogeneous 솔루션하고 particular 솔루션을 얻는 방식을 택하고 그 다음에다 이제 y0가 0이다, y0 프라임이 4다 해서 그 임의의 적분상수들을 다 정해주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9y가 코사인 3t 이렇게 된 것을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자, 바로 해보죠.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게 되면은 자, 두 번 한 것은 p제곱 y 빼기 py0인데 y0는 0이니까 없어지고 빼기 y0 프라임이니까 6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항이 나오니까 자, 그렇게 된 것이 코사인 3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코사인 a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은 테이블을 찾아보시면은 p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p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갖다 쓰셔도 되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코사인 a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ia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at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을 이제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iat의 라플라스 변화는 p 빼기 i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iat는 p 더하기 ia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통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있는 공식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이제 써보게 되면은 코사인 3t의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p제곱 더하기 9분의 p 이렇게 이제 쓰여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건 p제곱 더하기 9의 y 빼기 6 이렇게 됐었으니까 y를 써보게 되면은 p제곱 더하기 9분의 6이 넘어가서 6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p제곱 더하기 9의 제곱분의 p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 오른쪽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y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끌어오면은 오른쪽 것도 우리가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지 될 텐데 이 경우는 우리가 테이블을 보면서 그냥 찾아오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에 보게 되면은 이 p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수 있는 것을 인버스 라플라스 그 트랜스폼이 뭐 사인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p제곱 더하기 9분의 6 되는 것은 이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나요? 공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p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a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것이 바로 이제 sin at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6이 여기 이제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이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6이 아니고, 자, 이것이 이제 2배의 sin 3t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쓰여지겠고, 그 다음에 p제곱 더하기 9의 제곱분의 p 된 것도 이제 테이블을 찾아보게 되면은 t sin 3t가 되고, 개수를 맞추게 되면은 여기 이제 6분의 1이 곱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의 방법으로 또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적분상수를 우리가 이 y0가 0, y0 프라임이 6이다 라는 것을 써가지고 적분상수를 결정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얻는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y와 z라고 하는 것이 미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입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풀이하려고 할 때 하나 변수를 소거를 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y'이라고 하는 것을 z로 쓰고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해서 밑에 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z만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소거하지를 않고 바로 푸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혔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시 써보겠는데요. 첫 번째 식의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y라고 하는 것을 large y로 쓰고, 또 z도 다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그것을 이제 large z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식의 라플라스 변환이 py 빼기 y0일 텐데, y0가 이제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고, 더하기 z 경우에는 pz 빼기 이제 z0인데 이것은 3분의 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고 빼기 3 라지 z가 0이다. 자, 위의 식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고, 밑에 식 경우에는 p제곱 y, 그 다음에 또 y0 프라임이 다 0이니까 그 다음 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z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pz 빼기 3분의 4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각식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캐피탈 YZ에 대한 이 알지브레이크한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미분이 없이 이제 쓰여진 이퀘이션을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Y와 Z에 대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풀어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다 소거를 하고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써보게 되면은 이것은 P제곱 빼기 P제곱에 4 빼기 P제곱에 4 이렇게 되고, Z는 3P 4 빼기 P분의 4의 1 빼기 P 한번 나중에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Y와 Z로 끌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해야지 됩니다. 이 표현이 복잡하죠. P제곱 곱하기 4 빼기 P분의 4. 자, 적분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그 테이블을 찾아봐도 금방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라플라스 그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지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분수들의 합으로 표시를 해라.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P제곱분의 B 더하기 4 빼기 P분의 C.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통분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모는 이제 P제곱 4 빼기 P 이렇게 되겠고, 분자를 보게 되면은 자, A가 붙는 항은 P가 하나만 있었으니까 4P AP 4 빼기 P 되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P제곱이 있으니까 4 빼기 P, C의 경우에는 P제곱만 붙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하고 이제 4를 각각 놓게 A, B, C를 정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해보면은 지금 P제곱항이 없으니까 왼쪽에는 없어지려면 오른쪽에서는 AP-P가 있었고 CP제곱이 있으니까 A와 C가 같아지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P 리니어 항이 없어진다는 조건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이 이제 4가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산을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가 4분의 1, C와 같아지면 되고 B는 1이 되는 이런 경우면 이제 부분분수로 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정해놓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분수 분해는 4P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P제곱분의 1, 더하기 4배의 4P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대로 4분의 1 컨스탄트가 되고 P분의 1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1이었었죠. 자, 그렇게 되고 P제곱분의 1은 여러분들이 앞서 포뮬러를 기억을 하시면은 바로 T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4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P 빼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이 익스포넨셜의 4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4t 이렇게 이제 쓰여집니다. 자, 같은 식으로 우리가 z에 대해서도 부분 분수로 이제 이것을 분해하게 되면은 제가 엄청나게 계산을 잘해서가 아니라 미리 해봐서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z를 저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은 z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의 4t. 자, 이렇게 해서 y가 어디 갔죠? yt는 여기 좀 쓴 걸로 4분의 1 더하기 t 빼기 4분의 1 익스포넨셜의 4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구했습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플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이 적분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바로 정적분할 때 갖다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는 적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적분이 우리가 tk승이라고 하는 것에 라플라스 변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t의 k승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한 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경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변환된 공식에 p의 k 플러스 1승분의 k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주어졌었으니까 여기 와서 보게 되면은 p를 2로 잡은 경우가 되고 k가 5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적분한 것의 답은 2의 6승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경우를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하네요. t분의 1 익스포넨셜 붙고 사인, 코사인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뒤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 가보면은 20번째 공식에 t분의 1 사인 at 코사인 bt 이렇게 한 것에 라플라스 변환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분의 1에 뭐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아크 탄젠트의 p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또다시 아크 탄젠트의 p분의 a 빼기 b 이런 공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p가 루트 3에 해당이 되고 a가 2, b가 1인 경우라 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분의 1에 아크 탄젠트의 루트 3분의 a 더하기 b니까 3. 그 다음에 또 아크 탄젠트의 루트 3분의 a 빼기 b니까 1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크 탄젠트의 루트 3가 루트 3분의 1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1이고 2게 되면은 루트 3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트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라고 하니까 이 탄젠트 값의 아크니까 이제 요 각도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 2대 루트 3이 나오는 것이 정삼각형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니까 요거는 6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얻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젠트 루트 3의 경우는 이제 이쪽이 되겠네요. 이것분의 이것에 해당하는 게 탄젠트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최종적으로 2분의 1에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어떻게 되나요? 3분의 6분의 2, 1 해서 6분의 3파이 해서 4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 몇 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왼쪽에서 p제곱 뭐 더하기 p 이런 형태의 값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나눠줘 가지고 오른쪽을 쓴 다음에 오른쪽을 부분분수로 분해를 해 가지고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을 찾아보면서 이제 거꾸로 끌어봤었죠.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른쪽에 나오는 ft라고 하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이제 large fp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 전체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제곱 y 더하기 bpy 더하기 cy 여기서 지금 y0와 y0 프라임은 0으로 잡았는데요. 0이 아닌 경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나오는 나머지 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옮겨 가지고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fp라고 하는 게 있고 왼쪽에서 이제 레지듀얼하게 나오던 항들이 py0 더하기 y0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b쪽에서도 y0 이렇게 이제 더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은 이제 0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야기를 더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y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왼쪽에 저 개수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의 이제 분모 fp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를 우리가 gp라고 불러본다면은 지금 이 y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이 함수는 p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y를 얻고 싶은데 이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gp라는 것과 fp라고 하는 것에 곱한 것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희망사항은 이것을 그냥 각자 다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곱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하고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거 비슷하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푸리에 트랜스폼 경우에도 컨볼루션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를 하긴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gt라는 함수와 ht라는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의 컨볼루션 또는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프로덕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을 이제 g 스타 h라고 씁니다. 그 정의는 gt 빼기 타우에 h 타우를 곱하고 타우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이런 양을 말을 합니다. 자, 이 양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양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즉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승을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렇게 라플라스 변환된 것이 각각 스몰 g와 스몰 h의 라플라스 변환인 캐피탈 GP, 캐피탈 HP의 곱으로 쓰여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P와 HP를 라플라스 변환 형태로 이제 다시 고쳐 써주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지겠죠. 자, 그런데 이 적분 변수가 다 t로 쓰여져 있으니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적분 변수를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시그마라고 바꾸고 여기 나오는 것은 자, 어차피 적분하는 이 변수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른 걸로 불러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을 타우라고 불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제 이 시그마와 타우에 대한 더블 적분이 있고 익스포넨셜 항을 보게 되면은 p의 시그마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g 시그마와 h 타우가 곱해져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그마 플러스 타우라고 하는 것을 다시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시그마가 t 빼기 타우가 되는 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t에 대한 적분 또는 시그마에 대한 적분을 하고 타우에 대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타우를 고정시켜 놓고 시그마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이제 우리 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dt로 바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단 적분 이 구간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이렇게 되고 g의 시그마 나오는 것은 t 빼기 타우 h는 타우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시그마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t는 타우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t가 타우에서 무한대까지 dt 적분이 주어지고, 그러고서 이제 남은 것은 타우에 대한 적분인데 이것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좌표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t가 타우에서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타우 이퀄 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타우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t가 타우가 되는 이 지점에서 t 값이 이 t축에 대해서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쭉 적분을 해가는 이런 꼴이죠.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타우를 위로 올려가면서 적분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테그란드 적분은 이 수평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적분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 세로 축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해보죠.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 이 경우에는 타우를 0부터 t까지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t를 이제 무한히 적분해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꾸게 되게 되면은 지금 타우를 0부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타우였었죠.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고, 그래서 exponential에 마이너스 pt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t 빼기 타우에 h 타우 이렇게 된 것을 d 타우 적분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빗금진 부분이 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dt 적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적분 순서를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타우 적분에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 빼기 타우 h 타우 d 타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dt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g 스타 h 컨볼루션의 정의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이제 보였냐라면은 캐피탈 GP 곱하기 캐피탈 HP라는 것이 G 스타 H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캐피탈 G 곱하기 캐피탈 H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스몰 g와 h 스몰 h의 컨볼루셔널 프로덕트로 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 이 미분 방정식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y0와 y0 프라임이 0인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택해 보게 되면은 바로 쓸 수가 있겠죠. p제곱 y 더하기 3배의 py 더하기 2배의 y 한 것이 오른쪽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승의 라플라스 변화는 p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y에 대해서 다시 써주게 되면은 왼쪽 항은 p 더하기 2, p 더하기 1 이렇게 팩토라이즈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p 더하기 1의 제곱, p 더하기 2 곱한 것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 p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p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을 곱으로 생각을 하고 각각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것으로 구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택하는 그 방법을 써보도록 하죠. 자, p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로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p 더하기 2분의 1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승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컨볼루션으로 표시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넨셜의 지금 마이너스 2t승 되는 것을 우리가 t 빼기 타우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승을 타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타우라고 쓰고, 이것을 d 타우 적분을 0부터 t까지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마이너스 2t승을 앞으로 뽑아냈고 나면은 남는 것이 타우에다가 플러스 2타우 빼기 타우니까 익스포넨셜에 타우 되고 d 타우 적분을 0부터 t까지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분 적분을 쓰게 되면은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은 타우 익스포넨셜의 타우를 0부터 t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빼기에 해서 이제 미분을 저쪽으로 거니까 익스포넨셜 타워만 남고 그래서 0부터 t까지 적분
그래서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t 익스포넨셜의 t승, 그 다음에 빼기 0은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한 것이니까 익스포넨셜의 타워가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t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승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승, 그 다음에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경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전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은 저 솔루션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y 더블 프라임 이거 제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썼군요.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t를 만족해야지 되겠고, 이것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면 오른쪽이 0이 나오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금방 써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써보게 되면은 yh는 지금 모양이 d 더하기 2, d 더하기 1에 yh 한 것이 0인 꼴이니까 바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승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집어넣게 되면은 1, 3, 2 미분할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곤란하고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직접 넣어서 체크를 해보면 이것이 바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가 이제 yh 더하기 yp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t가 0일 때, 즉 이제 y0라고 쓴 것이죠. 이게 0이 되고, 또 y 프라임 t가 0일 때도 0이다 라는 조건을 집어넣고 나면은 c1이 1, C2가 마이너스 1로 얻어집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본 건데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솔루션을 써보게 되면은 바로 위의 솔루션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컨볼루션을 써서 문제 푸는 것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과정에서 아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적분이 상당히 또 편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컨볼루션에서 G와 H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GH에 대한 컨볼루션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HT 빼기 타우에 G 타우를 곱하고 이제 적분을 하는 이런 형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T 빼기 타우를 다시 시그마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타우는 T 빼기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분 D 타우 하는 것도 t를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d 시그마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적분이 ht 빼기 타우가 시그마가 되고 g 타우인데 타우가 t 빼기 시그마 이렇게 되고 d 타우가 마이너스 d 시그마 되겠죠. 자, 반면에 타우가 0에서 t까지 변하는 동안에 타우가 0에서 t까지면은 시그마는 t에서 0까지 이렇게 가겠군요. t에서 0까지.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d 시그마를 이제 플러스로 바꾸고 이 적분 구간을 반대로 써주게 되면은 부호를 이제 부호를 흡수할 수가 있겠죠. d 시그마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h 스타 g의 정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이 이 컨볼루션 프로덕트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 이 컨볼루션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앞서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G, P, HP 이렇게 쓰여졌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도 우리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바꿔진 것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라면은 바로 컨볼루션이 이제 스몰 h와 스몰 g가 바뀐 형태로 쓰여질 텐데요. 당연히 이제 같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물리에서 중요하게 등장되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rst Harmonic Oscillator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곱 y가 오른쪽에 나오는 external force항 f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ft를 우리가 이제 항상 가하는 것이 아니라 0하고 a 사이에서만 1로 주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y0를 0, y0 프라임을 0으로 잡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 것은 p제곱 y에 오메가 제곱 y 한 것이 오른쪽에 이제 ft를 우리가 프리의 변환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것이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승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ft를 곱해 가지고 dt 적분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ft라고 하는 것이 0과 그러니까 이제 a 사이에서만 t 값이 그럴 때만 1로 존재하니까 이것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인데 실질적으로는 0에서 a까지 적분으로 그 사이의 값에서 ft가 1이 되는 경우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dt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p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y라는 것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에 그 다음에 p분의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p승 이렇게 이제 두 개의 p 함수들의 곱으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p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라고 하는 것의 변환이 sin at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다 써주게 되면은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분의 1 sin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오메가분의 1의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반면에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ft라고 하는 함수로 다시 가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함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써야지 될 것이 이 ft 빼기 타우에 그 다음에 오메가 사인 오메가 타우 한 것을 우리가 d 타우 적분을 하는 것으로 0부터 t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컨볼루션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t가 0과 a 사이에 놓이는 경우와 또 하나는 t가 a보다가 커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0부터 t까지 ft 빼기 타우에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 이 적분하는 것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t가 0과 a 사이에 있는 경우 이럴 때는 t 빼기 타우도 마찬가지로 이 0과 a 사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0에서 t까지 접근하는 경우니까 타우가 0에서 t까지 바뀌는 동안에는 이 값도 0과 a 사이에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적분하는 구간 내에서 f라고 하는 것이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가 돼가지고 바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오메가 타우에 이제 표현으로 쓰여지고 오메가 제곱분의 1에 1 빼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 t가 a보다 커지는 경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럴 때 또 f의 t 빼기 타우라고 하는 것이 이 f 함수가 1이 되는 영역은 이것이 0과 a 사이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바꿔서 이제 우리가 타우에 대한 구간으로 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타우가 이 t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t 빼기 a보다는 커지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만 우리가 이 f라는 값이 1로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적분 구간은 t 빼기 a에서 t까지 적분으로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 타우 d 타우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와 같이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a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0과 a라는 그 시간 사이에서만 이 f라는 함수가 이제 1로 작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래서 힘을 표시하자면은 external force가 어느 구간, 즉 0과 a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되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죠. 이 a를 굉장히 작게 해가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 다음에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를 따져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제 그렇게 이 임펄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지는 힘에 대한 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린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을 푸리에 트랜스폼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라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푸리에 변환한 것을 캐피탈 H 그래서 이제 써보면은 ikx의 dk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자, 이것하고 g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캐피탈 GK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ikx의 dk 이렇게 되겠죠. 자, 이 HK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얻어질 텐데요.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여기 나오는 HX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 하고 이제 DX 하는 꼴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이 GK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는 Y라고 쓰겠습니다. 이 적분하는 변수 이름이 X로 같아져 버리면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을 곱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2파이분의 1은 두 번 나오니까 이렇게 뽑아내고 자, 두 번 적분이 있고 hx 그 다음에 gy 하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k의 x 더하기 y dx dy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x 더하기 y를 z라고 이제 치환을 하고 y를 z로 표시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y는 z 빼기 x가 될 것이고 dy 적분은 우리가 dz 적분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파이분의 1의 제곱이 붙고 자, 적분 구간은 우리가 x나 y, z를 쓰든지 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적분 구간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x가 되고 g의 y 부분이 z-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kz 하고 이제 dx, dz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 순서를 이 2파이분의 1의 dz 적분을 맨 나중에 이제 하는 것으로 해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z는 그냥 남아있고 이 안에 2파이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hx, g, z 빼기 x 하고 이제 x 적분한 것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컨볼루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h 스타 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는 없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경우에는 쓰지 않았었는데 이 푸리에 변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 구간을 바꾸고 이 2파이분의 1까지 곱한 것을 보통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거의 같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푸리에 트랜스폼 경우에도 우리가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그 푸리에 변환을 또는 인버스 푸리에 변환을 좀 더 편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을 쓰거나 또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거나 또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쓰거나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제에서 임펄스라는 말을 등장을 시켰었는데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임펄스도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등장을 시키고, 또 델타 펑션의 그 익스터널 폴스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그린 펑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개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다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